아산시가 대한민국 최초 온천 도시에 지정됐습니다. 시는 목욕 중심 온천에서 벗어나 치유 온천으로 온천 산업 활성화를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종시 신도시 중앙을 관통하는 임시도로인 국지도 96호선의 운명이 연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 혹은 폐쇄 여부 등을 묻는 시민 설문조사가 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인분기저귀로 얼굴을 맞았다며 가해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아산시가 대한민국 최초 온천 도시에 지정됐습니다. 시는 목욕 중심 온천에서 벗어나 치유 온천으로 온천 산업 활성화를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운양온천과 도구온천, 그리고 아산온천까지. 행정안전부가 국내 대표적인 온천 관광도시인 아산시를 대한민국 제1호 온천도시로 지정했습니다. 단순 목욕 중심의 온천에서 벗어나 온천 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온천 치유 효능을 검증하는 보양 온천으로 특성을 살려 새로운 온천 산업의 미래상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우리 아산 온천이 그동안의 목욕에서 치료로 앞서가는 우리나라 최고의 온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아산시는 전국 유일 온천 전담 기관인 헬스케어 스파 산업진흥원을 운영해 온천 재활과 온천수 분석 등 효능을 검증하고 온천을 활용하는 기업 지원과 시험 평가 등으로 온천 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헬스케어 스파 산업 박람회를 열어 온천 산업 활성화의 가능성을 엿봤고 오는 10월 26일 행안부가 주최하는 온천 산업 박람회도 유치해 온천 산업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온천 도시 지정에 따라 행안부는 수립된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과 함께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며 시는 앞으로 온천치유 전문가 육성과 지구별 온천치유센터 설립 등을 통해 온천치유도시 아산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온천과 관광이 어우러진 우리나라의 제일 가고 싶은 매력적인 그러면서 동시에 치유와 힐링을 함께 할 수 있는 온천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한편 아산시와 함께 경남 창녕군과 충북 충주시도 온천 도시로 지정됐으며 지정서는 오는 10월 26일 아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온천 산업 박람회에서 전달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신도시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임시도로인 국지도 96호선의 운명이 연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 혹은 폐쇄의 갈림길에 선 것은 물론이고 지하도로 설치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신도시 중앙 녹지공간과 금강 사이를 관통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96호선, 일명 뚝방도로입니다. 신도시 건설 편의를 위해 설치된 임시도로로 전체 3km 구간에 이릅니다. 당초엔 중앙공원 2단계 조성 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폐쇄될 예정이었지만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와 인근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되면서 교통 인프라 확보 차원의 존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바로 이 국지도 96호선 연결도로의 운명이 연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시 내 도로 건설 업무를 맡고 있는 행복청이 96호선 처리 방안에 대해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선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누리집과 세종시티앱을 통해 15일까지 설문조사가 이뤄지는데 13일 오전 현재 각각 8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관심을 끄는 건 도로 폐지 혹은 기능 유지 의견을 묻는 것에서 나아가 기능을 유지한다면 최적의 도로 형태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중엔 지하도로에 대한 항목도 있는데 댓글 토론방을 보면 지하도로 건설을 지지한다는 글이 상당수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와 같은 참사를 우려하는 겁니다.
우성 참사를 보면서 제방 옆에 도로가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눈으로 다 모든 국민들이 봤단 말이에요. 이번처럼 거의 제방뚝과 가까이 금강에 물이 수위가 올라왔었는데 이 상황에서 바로 금강 옆에 지하도로 뚫는다면 행복청은 이번 설문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연내 96호선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인분 기저귀로 얼굴을 맞았다며 가해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A씨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사과하러 방문한 아내의 얼굴에 인분이 묻은 아기 기저귀를 펼쳐 얼굴을 가격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당 국민청원에는 13일 오후 3시 현재 2,600여 명의 국민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교권 침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악성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밝혀 주목됩니다. 최 교육감은 초등학교장을 대상으로 열린 세종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협의회에 참석해 교권 침해로 힘들어하는 교사가 없는지 교장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특이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힘들어하는 교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학교장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가 13일 담원 실학관에서 2023 한기대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40여 개의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이 참여해 학생들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인재 채용의 기회와 홍보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또한 진로검사와 상담 그리고 이력서 클리닉과 헤어 메이크업 등의 이벤트를 진행해 다양한 컨설팅 경험이 제공됐습니다. 전국 케이블 TV가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 지역의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보는 공동기획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 소멸의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른 귀농 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귀농 귀촌 전 도시 농업에 참여하는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먼저 중랑구에 위치한 행복도시 농업센터를 딜라이브 이초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말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이는 주민들. 어색하지만 열심히 밭을 갈고 씨앗 심을 위치를 정합니다. 무, 배추, 모종 심기에도 직접 나서봅니다. 간격과 위치를 정하고 조심스레 모종을 옮겨 심습니다. 내가 심은 작물을 잘 키워보겠다는 의지가 표정에서도 드러납니다. 이곳은 현장 농부학교 수업 현장입니다. 농부학교는 신청이 하루 만에 마감될 만큼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텃밭을 한번 주말 농장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즐거워서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 안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까지구나. 좀 더 배워서 오라는 뜻이구나. 최근 도시농업 참여자 수가 8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할 만큼 도시농업의 인기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민의 관심에 맞춰 텃밭 체험이나 교육을 하는 도농 복합 공간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에는 강동구와 관악구, 그리고 중랑구 총 3곳의 도시농업 복합 공간이 생겼습니다. 교육과 체험, 그리고 문화의 역할을 수행할 중랑구의 핵심 도시농업 복합 문화 공간으로 전 세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체험 활동, 문화 행사 등을 제공하며 중랑구 도시농업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랑구는 배나무 밭이 있는 서울시 유일의 자치구입니다. 이에 맞춰 주민들에게 배나무를 분양하고 봉지 싸기 교육 등 중랑구만의 도농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말 농장 같은 행복농장 또한 관내 곳곳에 있어 도심에서도 농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중랑구 자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은 멀리 나가지 않는 정말 아주 효율적인 귀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중랑구는 내년부터 도시 농업 전문가 등의 자격증에 도전하는 높은 단계의 현장 농부학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올해 강서구에도 도농 복합센터가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서울시의 지원, 그리고 주민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서울에서의 도시농업 기회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초원입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면서 최근에는 도심을 떠나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남 강진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춘 농촌형 워케이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송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전남 강진에서 농촌 체험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정은숙 씨. 강진군이 제안한 농촌형 민박, 이른바 푸소 운영을 받아들여 이어오고 있습니다. 푸소는 영어로 필링업, 스트레스 오프의 약자로 감성을 만끽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정 씨는 민박집을 운영하며 소득 창출은 물론 방문객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지금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꾸 이렇게 오고 가는 손님이 뭐 어떻게 생각하면 형제간보다 더 친하게 지내고 뭐 서로 사는 이야기하고 엄청 이래저래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재밌어요.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은 이처럼 귀농을 꿈꾸거나 농촌의 매력을 느끼고 방문하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체류형 농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농가에 머물면서 업무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강진형 워케이션, 이른바 푸케이션입니다. 이에 더해 최소 2인부터 최대 8인까지 이용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도 지난달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총 6개의 객실로 숙박뿐 아니라 주방과 회의실 등 공용 공간의 사용이 가능하고 농가와 게스트하우스를 번갈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업무를 위한 공간과 장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사무 복합기기와 컴퓨터 등이 있어 일과 휴식을 겸할 수 있습니다. 작가라든지 교육 과정들을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이제 합숙을 하는 형태의 교육 과정들을 또 뭐 글을 쓰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무들을 볼 수 있어서 또 공실률을 줄이고 가동률을 높이는 그런 콘텐츠 사업들도 좀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 형태로 자리 잡은 워케이션. 농가 체험은 물론 업무와 휴양을 함께 할 수 있는 강진형 워케이션이 관광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 생활을 선택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연과의 공생을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 없이 귀농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도시 생활보다 더 힘들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읍, 올해 38세인 주재민 씨의 농장이 있는 곳입니다. 도심에 있는 조경회사에 다니다가 5년 전인 지난 2018년 자신이 자란 농촌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직접 만들어 야생화를 키우고 있는 그는 요즘 산목과 분갈이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주 씨가 귀농을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는 한적한 농촌 생활에 대한 그리움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설들이 가까이 있다는 점도 귀농을 결심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주변이 아파트 한 채 없는 허벌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애들하고 진짜 물고기도 잡으러 다니고 이랬던 기억들이 많아서 내 자식들도 여기 와서 이렇게 조금 자연하고 가깝게 지내서 좀 인성 바른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시골 마을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 도재철 씨는 2012년 결혼과 동시에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그는 갑갑한 도시보다는 자연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농촌 마을을 선택했습니다. 가업을 이어받아 축산업을 하고 있는 도시는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축사에 머뭅니다. 줄 잡아 200마리쯤 되는 소를 돌보느라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시골 생활에 대체로 만족감을 드러내지만 어려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시골이 좋은 점은 자연적으로 해가 좋긴 좋은데 근데 애들인데는 지금 어릴 적 때는 생활할 수 있지만 이게 크면서 이제 친구가 없다는 거 그러고 병원이 가까이 없다는 거. 주변에서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은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졌을 때 귀농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귀농에 대해 막연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귀농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한 준비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원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많은 이들이 귀농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어촌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해녀들도 줄어들면서 현재는 고령화에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데요. 해녀 문화의 보존과 전승은 물론 어촌계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하나씩 더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HCN 공희철 기자입니다. 터전으로 하는 나자업은 독특한 공동체 문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제주 해녀를 등재할 정도로 한반도 해녀 문화의 명맥이 계승될 당위성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매년 감소하는 해녀 수와 고령화는 당장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평생 해녀의 삶을 살아온 어머니의 뒤를 잇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엄마가 올해부터 해와서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들긴 하지만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은데 없어지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해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직장까지 그만두고 올해 물질 2년 차에 접어든 한 청년. 바다에서 새로운 꿈을 찾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마을 어촌계가 유지되는 새 동력원이 됐습니다. 수협을 나와가지고 원래 바다에 관심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바다에 많은 관심 상태에서 이제 어머니가 해녀를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 것 같아요. 포항 구룡포 해녀들의 평균 나이는 70대 중반. 현재 활동 중인 해녀는 40여 명. 다른 어촌계에 비해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명맥을 잇기 위한 젊은 해녀 해남의 유입은 절실합니다. 어촌에 노령하다가 노인들 뿐인데 좀 노인 일도 도와고 자기들이 와가지고 이거 정착해가 뭔가 우리 바다에 이거를 한다면은 훨씬 경제적으로도 이득이고 모든 면에 나아질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최근 제주도를 시작으로 부산 등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이 시작된 건 의미가 큽니다. 어촌마을의 경제성 회복과 해녀 문화의 전승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어촌계에서 신규 유입이 되는 데는 어촌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초기 비용과 그 정착할 수 있는 비용 이런 걸 지원하는 게 조금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 감소로 척박해진 환경에다 고령화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해녀 문화. 전통적인 어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해녀 문화의 보존과 전승뿐 아니라 어업인들의 소득원 확대와 낙후된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HC 뉴스 공희철입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국회의원실과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디어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 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홍대식 서강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는 미디어 사업자의 자율성 확보와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미디어 서비스 사업법을 제안했습니다. 법안에는 미디어 서비스 개념의 도입과 플랫폼 사업의 면허제 전환, 온라인을 포함한 미디어 제공 서비스의 공통 규제 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발제 후에는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정부기관과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합니다. 주제는 도시미관 개선과 원도심 활성화 방안, 고립 및 은둔 청년 발굴 및 지원 방안, 그리고 자유주제까지 총 4개입니다.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면 천안시장 표창과 함께 최대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천안 시민은 물론 천안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2024학년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신규 교사 선발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선발 인원은 유치원 37명, 초등 242명, 특수 35명 등 총 314명으로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새롭게 바뀐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응시 자격은 해당 분야 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내년 2월 이내 취득 예정자이어야 하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상급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차 시험은 오는 11월 11일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충남 지역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화재 4건 중 1건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아산소방서가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하는 한편 무상보급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주택 화목보일러실이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불이 난 건 지난 1월 10일 새벽 2시 30분쯤. 자칫 주택으로 불이 번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방 안으로 들어온 연기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해 집주인이 잠에서 깨면서 화를 면했습니다. 아산 소방서가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홀로 사는 어르신의 집 등 화재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나섰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고음이 울려 신속히 대피하도록 도와주는 장치로 소화기와 함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집안에 소화기가 있다면 그 큰 불을 초기에 진압해서 그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고 화재 발생 원인이라는 열과 연기로 그 감지기가 발생해서 사이렌을 울려가지고 그 어르신에게 화재가 났다는 것을 인지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충남 지역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34건. 하루 평균 4건꼴로 이로 인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노후화된 주택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연말까지 독거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2,50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기초 수급가구에 대한 소화기 배부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100% 보급 완료하였고 독거노인,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등 미보급 2,500여 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187가구에 대해 자동 확산 소화용구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 동부스포츠센터 건립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 원을 확보했으며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문전리에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게 됩니다. 시는 올해까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승인받고 내년부터 토지 매입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하반기에 동부 스포츠센터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